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시골 땅을 보아라. 상속으로 지분의 지분 아파트 결국 똥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신문부터 보겠습니다. 판결,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 분할 청구권 대위 못한다. 요게 제목인데 지금 지분 경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 경매, 싼 맛에 하죠. 지분 경매는 싼 맛에 합니다. 지분 경매 낙찰받았을 때 굉장히 귀찮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요 내용은 지분 물건, 아파트가 땅은 원래 공유 지분인데 전용 면적은 단독 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반쪽씩 들고 있다. 그러면은 지분 물건이죠. 부부가 같이 대출을 받으면 괜찮은데 부부 중에서 한쪽만 대출을 받은 경우에 부채를 갚지 못하고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게 지분 경매 물건이지요. 지분 경매 물건은 제값에 낙찰받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가 불완전한 물건인데 그 불완전한 물건 중에서도 전용 면적조차도 전체가 한 명 소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겠죠.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는 내용입니다. 박스 부분을 보겠습니다. 채권자의 대위 행사를 허용하면 공유물 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실질적으로는 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일괄 경매 신청권을 일반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된다.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의 보전을 위해 공유자들의 공유물 전부가 경매되는 결과를 낳아서 공유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렇게 판결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대위 청구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스토리가 이런 거죠. 아파트 2분의 1은 갑돌이 거, 아파트 2분의 1은 갑순이 건데 2분의 1 지분을 들고 있는 갑순이만 대출을 받았습니다. X대부에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2분의 1 조각은 지금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X대부는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X대부는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분 경매는 낙찰가가 낮게 형성이 됩니다. 전체를 경매로 내놓으면 80%에 낙찰될 것을 지분만 경매로 내어놓으면 50% 언더로 낙찰이 되니까 X대부 입장에서는 전체를 경매로 팔아서 돈을 챙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X대부는 대위 신청을 합니다. 대위로, 그러니까 갑순이 대신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서 전체를 경매로 내어놓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방은 누가 쓰고 화장실은 누가 쓰고 이런 식으로 쪼개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파트 전용 면적을 둘로 또는 셋으로, 넷으로 어떻게 쪼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있어서 공유물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경매로 내어놓겠다. 이러한 의도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 경매 낙찰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X대부는 어쩔 수 없이
지분 경매로 추진을 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X대부가 직접 낙찰을 받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 경매를 한 다음에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한 단계 더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이야기는 지분 물건 대출 금액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고 지분 물건 낙찰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파트 미래를 보기 위해서 시골 땅에 이미 일어난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증조 할아버지 땅이 좀 컸죠. 증조 할아버지 땅이 컸는데 이 땅을 할아버지 세대에서 상속을 이미 받았겠죠.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에서 아버지 세대로 상속이 일어나고 있겠죠. 애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땅, 하나의 땅이 수십 조각 나는 거죠. 누가 소유자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땅이 많습니다. 지분이 너무 많이 쪼개져 있어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든 그런 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자손들 중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생기죠.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부도 나고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 땅, 그 지분 하나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다행일 수가 있는 것이 가족끼리 공유물 분할 청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렇게 타인이 지분을 들고 있으면 그 타인 X 또는 X2 이런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주면 돈을 받고 엑시트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기 때문에 다행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일어날 일은 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할머니 아파트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A, B, C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리고 그 자식들은 한 명 또는 둘 정도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명, 6명 뭐 요 정도 지분으로 아파트를 갖게 되는데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잘못된 사람이 나올 확률이 좀 적죠. 한마디로 가족 아파트라는 겁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신성한 아파트를 법적으로 분할 청구하고 이런 거 잘 못하겠죠.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 이러한 아파트를 보면은 전체 중에서 상속 아파트가 하나 둘씩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몇십 년 지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열외죠, 열외. 상속 아파트, 지분 아파트입니다. 여러 명이 쪼개서 들고 있습니다. 재건축하면은 손해죠. 재건축했는데 누구 한 명 재건축 입주권 몰아주자. 힘든 이야기죠.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냥 현금 청산이겠죠. 상속받은 아파트들 재건축에 적극적일 리가 없습니다. 부모님 물려주신 재산으로 속보이게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그렇고 상속 아파트들 많이 늘어나면은 재건축 안 그래도 안 되는데 더 안 됩니다. 특히나 앞으로 아파트들은 분담금은 필수죠. 분담금이 필수입니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5명 들고 있고 6명 들고 있는데 n분의 1로 돈을 내고 재건축해가지고 또다시 새 아파트를 n분의 1로 우리 나눠 갖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논밭에 일어났던 일, 아파트에도 일어나겠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재건축 더 어려워지고 재산권 행사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속된 아파트 들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단독으로 아파트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재건축 추진이 어렵고 굉장히 쓸모없는 아파트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재산상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아파트는 지금 빨리 파시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